길이가 L이고 A만큼 떨어져 있는 두 평행한 도선에 전류가 흐를 경우 두 도선은 상대방이 만든 자기장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받죠. 이럴 경우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와 정반대인 두 경우에 두 도선 사이에 주고받는 자기력 크기와 두 도선 사이에 주고받는 힘이 인력인지 청력인지 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경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도선 2에 작용하는 힘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선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부터 정해 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경우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 만들어지게 되죠. 이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놓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가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쌌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만들어지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도선의 단면이 보이겠죠. 두 도선 단면에 대해서 전류는 수직하게 튀어나온 것을 볼 겁니다. 도선 1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A인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원상의 어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기장 크기는 2파이 A분의 뮤제로 I1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장 방향은 이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기장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란 말은 이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 접선 방향, 이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 접선 방향, 이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 접선 방향, 이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 접선 방향을 뜻합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도선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접선 방향이란 말은 옆에서 봤을 때는 도선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을 뜻하죠. 결국 도선 2는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는 곳에 놓여 있는 도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직선 도선이 자기장 내에 놓이게 되면 자기력 받게 되죠. 그 자기력을 벡터의 형태로 표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있는 길이 벡터 L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냐면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결국 자기력 방향은 L 크로스 B에서 나온 벡터의 방향이 스트레칭됩니다.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정합니다. 도선 2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이죠. 오른손을 펴니다.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은 L 크로스 B에서 뒤에 있는 자기장을 향하도록 한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한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쌉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입니다. 비슷하게 도선 2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1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정해서 도선 1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 정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작용력이 있으면 이런 반작용이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 두 도선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자기력 크기 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자기력 크기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각 C다가 어떤 각이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사이 각입니다. 도선 2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자기장은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나는 방향이죠. 이 말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사이 각이 90도, 그러니까 C다가 90도라는 걸 뜻하거든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직선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도선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 정합니다. 여기 있는 I를 도선 2에 흐르는 전류 I2로 바꾸고 여기 있는 B를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B1으로 바꾸면 됩니다. B1이 이렇게 되거든요.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작용력이면 이게 반작용력입니다.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자기력 크기 이렇게 됩니다. 이제 도선 2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선 1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여전히 이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선 1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도선 2 위치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여전히 화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드러난 방향이겠죠.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규칙을 적용시켜 보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향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도선 2에 작용하는 자기력 방향이 이 방향을 뜻하죠. 이런 작용력이 있으면 반작용력이 꼭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일 경우 두 도선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주고받습니다. 청력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크기는 여전히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두 도선은 서로 잡아당겨 인력을 주고받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크기는 이렇게 같습니다.